조국 신당 물론 이제 창당 이후에 이제 이런 뭐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출마도 염두에 두시는 건지 아니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은 비례로 나가시는 건지 뭐 이게 궁금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로는 그 자체가 결정이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정당이 출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대표라거나 또는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제가 말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중심 인물이지만 이 사당은 아니고 공당이어야 하므로 주 공적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문제는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신당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입당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 정도가 지금 들어와 계실까요? 제가 어제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그저께까지 제가 그 확인을 한 거는 한 약 4만 정도 이렇게 입당하신 것 같고, 네. 저희는 현재 추세로 이제 곧 창당이 있으니까요. 창당 뒤에도 총선까지 여러 과정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의 목표는 10만 당원입니다. 그래서 10만 당원은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과 손잡고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민주당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뭐 당연하겠죠. 네.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첫째 이제 저희의 좀 선명하고 좀 단호한 그런 그 입장, 그런 그 정치 활동의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이런 활동이 중도층에게 혹시 부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정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당의 정치적 이익이 다르다. 그래서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의 목소리와 동시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같이 가자 그러고 네. 또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결국 만날 거라고 보고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또 서로의 지지 기반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에 대해서 뭐 견제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고 또 각자의 파일을 키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총선 전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각자가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민주진보 진영에 힘을 기를 것이고 또 전체적 국민들의 그 성원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비례연합당 연대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비례연합당을 주도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단호하게 끊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지 마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주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가정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기본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전혀 오지 말고 밖에서 따로 하십시오라는 의견이라서 지금 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새로 만들자라고 하시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저나 조국 신당에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선택을 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할 건지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십니까? 아니 뭐 서운한 건 아니고요. 박홍근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당적 이익이 있고 또 그걸 떠나서 혹시 그 조국 신당의 출연으로 인해서 중도층이 좀 흔들릴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운한 감정은 아니고요. 서로 정당을 하시고 정치를 하신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약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뭐 매일매일 저를 가지고 뭘 한마디씩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담을 다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민주당이 약간의 부담을 갖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요. 저희 조국 신당에 대해서 또는 저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전두환 노태우 고정부 시절에 석사장교로 군대를 마쳤는데 왜 그걸로 마쳤냐 전혀 쓸데없는 또 전혀 주제 핵심적 그 현재 우리나라 시대적 과제가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든 저든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은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선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하자면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비올백 수령은 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었어요. 네. 두 번째, 그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씨가 이 손준성 검사에게 60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네. 그 내용이 뭔지 매우 궁금하고 의심스러운데 다 지워버렸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수처도 손준성, 한동훈 사이에 공범 혐의가 있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그분의 딸은 한 11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었어요.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용역개발 앱 대회 관련해서도 표절해서 제출하고 봉사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등등이 다 언론 보도가 났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하고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제가 언론 인터뷰 또는 기자간담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해명하라고 요청했는데 단 하나도 답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조국이 90년대 초에 석사장교로 군대 마쳤다. 운동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다른 주제로 질문을 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말을 잘하시는 분으로 느껴지는데 왜 저의 질문은 답을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고 싶은 답만 하고.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저는 예. 조선제일검이라고 자랑을 막 일부 언론이 찬양을 하던데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중전마마 호위검이고 김건희 씨 호위를 위해서 애를 쓰는 칼이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조선제일설 혀설자 설을 써서 조선제일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 말씀하셨는데 특검 이제 얘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빨리 국민의힘이 동조할 리가 없겠죠. 아 예. 국민의힘이 그 특검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뒤에 있는 중전마마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거나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이라거나 등등 문제가 특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검사 시절에 자신들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막 자랑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다 났는데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참 문자 그대로 윤로남불이고 김로남불, 김건희 씨, 김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동의하고 난 뒤에 다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얘기로 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만에 하나 대법원 지금 상고까지 지금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하급심 판결 존중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이라거나 법리 적용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고해가지고 무죄를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없다 그러면 민주국가가 아니죠.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또 당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전까지는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의 권리가 있고 무죄를 다툴 권리도 있고 정치 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죠. 물론 지금 앵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을 하루를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파기환송되어서 4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힘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유죄 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국 신당의 동지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광주전남 시민들이 저를 이어서 계속 하시겠죠. 요컨대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네.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분노?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시죠? 일부 평론가들이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참 정말 네. 그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상식에 어긋난 얘기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개인의 명예회복,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또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근래 갇힌 조국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조국이 자기 원한 풀려고 저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시민들이 호응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또는 조국 신당이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는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사기소 분리나 검사장 직선제, 기소 배심제 같은 진짜 의미의 진정한 검찰개혁, 그다음 그 뒤로 이어서서 주택개혁이라거나 각종 민생 복지 문제라거나 등등을 할 것 같아. 또 제가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런 그런 저희의 비전과 가치와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제가 원수 같겠다. 그 사람이 원수 같으려고 정치한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호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과 얘기 나눴고요. 지금까지 진행해낸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